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나는 그 사람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치던 사람.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는 자리. 노트를 펴고 검은색 펜으로 뭔가를 적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잊히질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습관적으로 눈길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오지 않으면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날의 날씨, 회사 회의, 팀장의 눈치,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하루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아니,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확인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시선에 기대야만 했던 거죠. 그의 얼굴, 손가락 움직임,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커피를 마시는 템포. 하루 종일 머릿속에 반복됐어요. 그가 웃으면 나도 웃었고 그가 고개를 숙이면 나도 같이 숨을 죽였어요. 어느새 나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퇴근길이 되면 더 심했어요. 지하철 문이 닫히고 창밖에 흐르는 불빛들 사이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정말 그 사람의 퇴근길을 따라가 봤어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조용한 소리였어요. 가로등 아래 빗방울이 길게 늘어지고 골목마다 물 웅덩이가 생기고 그는 검은색 우산을 들고 걷고 있었어요. 나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가 휴대폰을 꺼내면 광고판을 보는 척했죠. 그때는 진짜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내 발걸음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무섭고 떨리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어요. 그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또렷했거든요. 그가 있는 방향으로만 내 시야가 열려 있었어요. 그는 어느 골목 끝에 작은 서점 앞에서 멈췄어요. 쇼윈도 속에서 고양이 모양 문진이 비쳤고 불빛이 책등 사이를 스쳤어요. 그는 책을 한 권 집더니 계산대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그의 어깨선, 고개 각도, 손의 움직임까지 다 외워버렸어요. 그 사람의 아무렇지 않음이 내겐 너무 특별했어요. 나는 골목 모서리에 서서 그를 지켜봤어요. 그가 서점 문을 나설 때까지. 그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나서야 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내가 서 있던 자리는 어딘지도 모르게 차가웠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지금 선을 넘고 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몸이 피곤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휴대폰을 뒤집었다가 켜고 꺼졌다가 다시 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는데도 이름을 검색하듯이 머릿속을 뒤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은 카페에 왔어요.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커피를 마시고 노트를 쓰고 창밖을 바라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가 웃는 얼굴을 볼수록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마치 그가 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그 사실이 미칠 듯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가 쓰는 글, 듣는 음악, 읽는 책, 마시는 커피. 하나하나 뒤졌어요. 그의 흔적을 찾고 찾아서 쌓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찾으면 찾을수록 그 사람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SNS에서 그의 이름을 봤어요. 카페 해시태그 밑에 그가 쓴 댓글 하나, 그리고 사진 한 장, 창가 테이블, 커피잔, 노트. 근데 그 사진 속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맞은편, 웃고 있는 여자.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마이너스 하고 내려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내 방 불을 끄지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 불빛에 얼굴이 비치는데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이 충혈되고 입술은 마르고 어딘가 미쳐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며칠 뒤 그는 카페에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는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커피가 식어갔어요. 그가 없는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커피 향도 옅었고 빛도 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어요. 나는 알았어요. 내 하루의 온도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는 걸.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제야 느꼈죠. 어느 오후 나는 문득 그 카페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다리 그리로 향했어요.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낯익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검은색 노트.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그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도 널 봤어. 근데 너무 아파 보였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를 훔쳐봤다는 걸.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지켜봤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그가 나를 봤다는 사실이 그토록 원했던 일인데 막상 그게 현실이 되니까 너무 아팠어요.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는 내 감정의 깊이를 알고 있었고 나는 그의 마음의 경계를 넘고 있었어요. 우린 서로를 바라봤지만 같은 방향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를 향했고 그는 나를 멀리서 봤어요. 그 한 줄의 문장이 내가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카페를 가지 않았어요. 그의 노트는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보다도 그 노트는 내 마음에 거울 같았거든요. 그 안에 적힌 문장은 결국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나도 널 봤어. 근데 너무 아파 보였어. 그래요. 그 아픈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그 후로 한동안 나는 매일 퇴근길에 이어폰을 꼽고 그냥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다들 각자의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피곤한 표정으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을 봤죠.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나도 그중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나는 누군가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돌렸어요. 이젠 그냥 세상 안에 내가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카페 향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았던 시간들이 몸에 밴 것 같았어요. 그 향기를 없애보려고 향수를 뿌리고 커튼을 바꾸고 컵을 새로 샀어요.
근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또렷해졌어요. 이건 물건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거죠. 매일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하루에 내 마음을 맡기던 습관. 그게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건 고요였어요. 고요한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사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작은 우산이 내 무릎을 건드렸어요. 바람이 장난이네요. 같이 쓰실래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때 그 사람과는 다른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하지만 조심스러운 눈빛. 그는 그냥 말없이 우산 반쪽을 내 쪽으로 옮겼어요. 우산살이 어깨에 닿았어요. 그 촉감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그는 이름도 묻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어요. 비가 그치고 우산을 접을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비 갠 뒤 냄새 좋아하시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웃으셨잖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아무 말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퇴근길에 같은 공원을 지나가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혹시나가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났어요. 아무렇지 않게 벤치에 앉아 있었고 마치 내가 올 걸 알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또 오셨네요. 네. 이 길이 집 가는 길이에요. 저도요. 그렇게 우연히 3번쯤 반복되면 그건 아마 인연이겠죠. 우리는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을 민우라고 소개했어요. 민들레의 민, 뒤를 지켜준다는 후. 이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민우는 조용했어요. 질문은 많이 하지 않았고 대답도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생기는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었어요. 요즘은 뭐가 제일 좋으세요?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좋은 게 뭐였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좋다고 느꼈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민우가 웃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죠. 그 말이 마치 위로처럼 들렸어요.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같이 해보자는 말이 훨씬 따뜻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카페에 갔어요. 예전에 그 카페였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민우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여기 조용하네요. 네, 그랬어요. 늘 이랬어요. 창가 자리 대신 벽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예전에 내가 늘 바라보던 자리 말고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던 자리. 민우는 미지근한 물을 주문했어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싫어요. 확실하지 않은 게 좋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게 뭐가 좋아요? 확실하면 틀릴 일도 없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 우리는 경계를 정했어요. 말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서로의 속도에 맞추기로 했어요. 나는 예전처럼 상대의 하루를 추적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늦어도 그저 그가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았어요. 어느 날 민우가 말했어요. 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를 잃는 게 아니라 그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민우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들고 왔어요. 어제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걸 하려 했어요. 확인하려 하고 맞추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안달했어요. 이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였어요. 우리는 오래된 서점에도 갔어요. 예전에 그 서점이었어요. 고양이 모양 문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잠시 숨이 멎었어요. 근데 이번엔 고개를 돌렸어요. 민우는 말없이 다른 책을 집었어요. 이거 어때요? 제목이 좋네요. 아무도 몰라도 되는 말. 나는 웃었어요. 그런 말 좋아요. 그런 말이 사람을 살려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게 지금의 나한테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말.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나는 괜찮았다. 누군가와 나란히 걸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게 어쩐지 가장 평화로운 하루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볼 때 있어요. 우린 별말 없이 그냥 걸었어요. 도시는 좀 느리게 움직였고 햇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던 저녁이었죠. 그가 날 데리고 간 곳은 오래된 골목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그 사람을 몰래 따라갔던 그 골목이었죠. 길끝에 작은 카페에 간판이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엔 낡은 포스터 조각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민우가 뒤를 돌아봤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익숙한 냄새네요. 그 골목의 냄새가 순간 기억을 확 끌어올렸어요. 그 사람의 그림자? 비 오던 날의 공기? 그리고 내가 미칠 듯이 그를 쫓던 그 순간들. 근데 신기하죠? 이번엔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땐 두려움에 숨을 참았는데 이젠 그냥 내 발로 서 있었거든요. 우린 골목 끝까지 걸었다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의 조용한 숨결 사이에서 오히려 내 호흡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애타게 달려갔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잃어가던 시간이었단 걸. 지금은 조금씩 그 잃었던 나를 되찾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민우가 자기 작업실로 오라 했어요. 작은 스튜디오였는데 벽엔 마이크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엔 녹음기랑 헤드폰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건 도시의 소리예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버스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발소리, 신호등 깜빡이는 소리, 그리고 새벽의 정적. 그가 헤드폰을 내게 건넸어요. 귀를 덮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어요. 모든 소리가 좀 느리게 움직였고 그 안에 내 숨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들리죠? 네. 나 있네요.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예전엔 그 사람의 숨결을 들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내 안에 나를 듣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내 숨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였죠. 민우가 살짝 웃었어요.
그래서 전 소리를 모아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잊지 않게 하려고요. 그 말 참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 사람을 흉내내듯 적었는데 이젠 그냥 내 말투로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날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난 나를 보게 되었다. 짧게 한 줄 썼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봄이 왔어요. 민우랑 나는 여전히 그 공원을 걸었죠. 사람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연인들은 웃고 길가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이 거리 참 시끄럽죠. 그러게요. 근데 좋아요. 소리가 많을수록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민우 씨는 사람 목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조용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소리요. 왜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존중이거든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사랑이란 게 꼭 끌어안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 후로 우린 자주 보진 않았어요. 연락은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반가워했죠. 근데 매일 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서로의 온도를 지킨 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느낌. 그게 진짜 어른의 관계 같았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는 다시 예전 카페를 찾았어요.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리. 창가 세 번째 테이블엔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의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미소가 났어요. 그 마음 알아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바리스타가 물었어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오늘은 미지근한 물 주세요. 잔에 담긴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딱 내 마음 같았죠. 아직 다 식진 않았고 다시 끓지도 않는 그리움의 온도. 밤이 깊어질 때쯤 나는 창밖을 봤어요. 도시 불빛이 번지고 차 소리가 멀어지고 가로등 밑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울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구나. 가끔 그립고 가끔 그때의 내가 생각나도 이제는 괜찮았어요. 그리움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안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대신 나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요.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숨 같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순간 확 타오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거. 그날 나는 다시 노트를 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어요. 그를 사랑했던 시간은 결국 나를 사랑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사랑은 가끔 우릴 미치게 만들죠. 그 사람의 웃음 하나, 눈빛 하나에 하루가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감정의 끝에는 결국 나가 남아요. 이제는 그리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한때 내가 진심이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지나갔는데 여전히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은 아프고 또 조금은 고마운 마음이 드는 사람. 그게 아마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